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게 정말 많이 쉬워졌어. 나의 삶의 태도가 이 사실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안녕.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그냥 집안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거 영상 찍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됐거든. 참고로 이렇게 에세이 형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좀 반말로 해야 얘기가 잘 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존댓말로도 찍어보고 반말로도 찍어봤는데 반말로 하는 게 조금 더 내가 약간 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말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말이 편하게 나오는 감이 있어서 반말로 찍을 계획이야. 뭐 마음에 안 든다면 어쩔 수 없지. 여긴 내 채널이니까. 아무튼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면 살다 보면 되게 힘든 때가 있잖아. 발전이 되면 이제 우울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다운되는 시기들이 있잖아.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게 정말 많이 쉬워졌어. 그러니까 나의 삶의 태도가 이 사실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그냥 질질 끌지 않고 본론부터 바로 얘기하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이게 다 한 번쯤은 들어봤고 쉽게 공감 가지 않는 이야기잖아. 이거를 내가 이제 너가 공감을 가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내가 말하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는 뜻은 진짜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재벌 갑부나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나 같다는 의미야. 진짜 화려하고 멋있는 삶을 사는 연예인이랑 진짜 평범하고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사는 사람이랑 같다는 이야기야. 나는 이게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있을까? 돈, 명예, 외모, 인기?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면 그 다음은 간단해. 내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는 걸 가지고 싶다면 쉽지 않은 노력을 하면 돼. 근데 나는 그렇게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그걸 가지고 싶지 않아. 그럼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 돼. 왜냐면 돈이나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긴 하지만 얼마나 가지고 싶은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야. 정말 나는 10억, 100억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을 만큼 그냥 한 2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기준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하는 거지. 되게 간단해. 내가 쉽게 가질 수 없는 걸 갖고 싶잖아? 그럼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면 돼. 근데 그 노력을 할 만큼 내가 엄청난 욕심 있는 사람 같진 않아. 그럼 그냥 그 정도 욕심에만 맞게 살면 돼. 안분지족이라고 하지. 분수에 맞게 사는 삶. 이게 되게 잔인한 말일 수도 있는데 되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욕심의 크기에 맞춰서 얼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분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고 그에 걸맞는 노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대충 감만 잡아도 인생의 길이 어느 정도는 좀 잡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야. 그냥 남들이 좋아 보이고 남들이 원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로 얼마나 원하는지를 잘 봐야 돼. 일단은 그냥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되게 욕심도 크고 야망도 큰 사람으로서 항상 이렇게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무언가를 해내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 그냥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모든 사람들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인 거지. 자, 그런데 내가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생기냐면 야망과 욕심이 큰 사람은 나의 야망과 욕심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반대로 야망과 욕심이 낮은 사람은 나의 지금 현재 모습, 나의 이런 삶도 되게 좋은데 되게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엄청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부러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 부자나 거지나 똑같다고. 인기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나는 삶이 어느 정도 행복과 불행의 총량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제로 베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는 인생의 굴곡이 이렇게 X축이라고 해야 되나? X축에 요 정도의 곡선을 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엄청나게 큰 롤러코스터 같은 거의 뭐 티익스프레스급의 이렇게 큰 굴곡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결국은 이 위에 위치한 값이랑 이 밑에 위치한 값, 행복과 불행의 총량은 비슷하지 않을까 한다는 거야. 어떻게 얘기를 해볼까? 인생은 길잖아.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 그 김광석님의 서른 즈음에란 노래 혹시 아니? 제목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워낙 유명한 가수셨으니까. 김광석님이 서른 즈음에를 불렀을 그 당시에는 서른이라는 나이가 인생의 중간 즈음이었대. 왜냐면 그때는 기대 수명이 60에서 70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 서른이란 나이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는 약간 예전에 그 스물셋 그 정도의 나이가 이제 서른 정도까지 확장이 되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런 사회적인 나이에 대한 이런 지표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 거지. 자, 이렇게 인생은 긴데 내가 만약에 초반에 잘 풀렸어. 초반에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지. 어린 나이에 빛을 보는 연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럴 것이고, 아니면 의도치 않게 뭐 사업이나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잘 풀린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이 말년까지 그 운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내가 말했잖아. 인생은 굴곡이 있고 흐름이 있다고.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 내리꽂게 될 줄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정말 부러운 친구가 언제 어떻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언제 어떻게 불행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되게 안 풀리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망하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답도 안 보이고 막 답답해 죽겠고, 그런데 언제 빛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지. 왜냐면 인생은 길기 때문에. 예전만큼 짧지 않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네 인생, 내 인생 다 같이 놓고 불행과 행복을 총량을 따져보면 결국은 0에 수렴하지 않겠냐는 거지. 이만큼을 겪냐, 이만큼을 겪냐, 이게 폭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도 절대적인 절대값을 봤을 때는 비슷하지 않겠냐는 의미인 거지. 그래도 좀 배 아픈 사람은 있다? 어쩔 수 없이 있어. 그런 사람 있잖아. 아, 쟤는 나보다 공부도 잘 안 했는데 운이 좋게 좋은 대학교를 갔네? 아, 쟤는 나보다 학점도 안 좋은데 운이 좋게 좋은 회사를 갔네? 이 운이라는 게 작용을 하거든? 가끔은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그 운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얘기해. 솔직히 운도 타고 태어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어쩌겠어. 내가 말하는 건 결국 다 뭐냐면 자기 합리화의 일종이거든? 그렇게 해도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바꿀 순 없잖아. 왜 얘만 운이 좋지? 라고 누구한테 가서 따질 거야? 따진다고 한들 달라질 게 있을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운이 좋으면 그냥 누군가는 운이 좋았나 보다. 아, 근데 아직 그 좋은 운이 나한테는 안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마음 편한 거지. 자, 나는 지금 배우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은 현타가 오냐면, 이 세상에 진짜 작은 배역 하나라도 하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전국 수많은 대학교에 있는 연영과 졸업생들과 심지어 전공도 하지 않은 비전공자인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턱을 넘으려고 애를 쓰고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고 태어난 외적인 조건 때문에 무언가를 먼저 좀 쉽게 얻은 것 같은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많아. 그냥 딱 봤을 때 화려한 외모를 가져서 카메라로 봤을 때 훨씬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외모여서 조금 더 쉽게 이런 배우의 길을 가게 된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부럽지. 그래도 나는 나의 인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은 다 본인만의 경험이 있잖아. 나는 내가 19살 때 중국으로 가서 6년 동안 그 타지에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나 혼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와서 하고 싶은 일, 배우, 트레이너 다 도전을 하면서 성과를 얻었던 이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해. 그리고 남자도 난 참 많이 만났거든?
그래서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다 경험해본 이런 경험들도 다 난 너무 소중해.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내 또래 친구들보다 성숙하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고 혼자서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되게 독립적이고 이성을 보는 기준도 어느 정도 좀 확고한 편이거든. 만약에 내가 정말 부러워하는 누군가 그런 연예인의 삶을 살았다면 물론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이런 경험들 대신 더 소중하고 값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내가 지금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 이런 기준들, 내가 했던 이런 고찰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없었을 거고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이런 다양한 시선들을 내가 겪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내가 유리 멘탈이었을 때 많은 인기를 얻어봤자 나에게는 독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유명인들, 정말 뭐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정신적인 성숙도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작정 보여지는 것만 보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일이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막상 그게 내일이 되면 생각만큼 행복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세상을 좀 불편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있지. 나는 그 사람을 탓하고 싶지 않아.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런데 이 사고방식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이거를 돌이킬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되게 많이 하는 말이거든.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런 자기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 생각하거든. 쟤는 그냥 예쁘게 태어났으니까 다 누리잖아. 부잣집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니까 다 누리잖아. 막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열등감을 되게 많이 가지는데 자, 내가 말했어. 이미 지난 건 어쩔 수가 없다고. 뭐 외모 부모님 못 바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외적인 조건, 금수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봐. 쉬워 보이는 거 한번 해봐. 먹방하는 사람들 되게 쉬워 보이지? 야, 맛있는 거 먹으면서 돈을 버네? 인터넷 BJ들 되게 쉬워 보이지? 아, 야부리 좀 털면서 돈을 버네? 해봐. 직접 핸드폰 갖다가 직접 자기 먹는 거 한번 찍어봐. 그리고 뭐 BJ처럼 한번 떠들어봐. 사람들이 쉽다 생각하는 직업이 뭐가 있지? 쉽게 돈 번다. 뭐 인플루언서? 해봐. 맨날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태그 걸고 막 소통하고 하는 것들 해봐.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어. 진짜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인다면 그 누군가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들이 지금의 그 모습들을 만든 거야. 그 사람들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 남의 노력을 폄하하는 사람은 본인의 노력도 인정해서는 안 돼. 그리고 보통은 남의 노력을 폄하하는 사람은 스스로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영상 첫 부분에 했던 얘기 있지.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그 사람들이 얻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값진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보다 더 큰 대박의 기운이 나중에 올 수도 있어. 아직 나는 긁지 않은 복권의 상태일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열등감에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 그 열등감이 너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 네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딱 한순간에 터닝포인트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잖아. 엄청난 추진력을 줄 수가 있어. 근데 그 한순간, 그 터닝포인트를 아직 잡지 못해서 네가 아직 힘들어하는 걸 수가 있다고. 우린 이미 태어났잖아, 이렇게. 그리고 그 누구도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떡해?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난 부러워하는 거? 그 적당하면 괜찮아. 왜냐면 그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또 추진력이 되거든. 원동력이 되고. 따라잡고 싶고 뛰어넘고 싶고. 그런데 과하면 좋지 않아.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트레이너 할 때 대화명에 항상 띄어놨던 말이 있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내 몸 하나 바꿀 수 없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결론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바뀌고 싶다면 이 나의 생각을 바꾸어야 돼. 너는 아무도 갖지 못한 너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정말 사소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그런 경험들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친구랑 싸웠다가 화해한 경험, 우연치 않은 성과를 얻었던 경험, 예상치 못한 실패를 해서 힘들었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 다 너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야?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온 만큼의 경험치는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자나 거지나 인기인이나 서민이나 똑같다. 자책하지 말자. 나의 인생을 사랑해야지. 영상 여기까지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 나도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 우울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보고 긍정적인 생각,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해보면 좋겠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에 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돌아올게.